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정말 또 며칠 만에 복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수학 작가 김장현입니다. 우선 제가 좀 많은 힘든 상황이 좀 있었어서 촬영을 요 근래 못하고 이렇게 탑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3개의 영상은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고요. 탑재는 하지 못한 내용이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서 올라오는 내용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음력 1월 1일 설날이죠. 네, 제가 오늘 좀 문구를 써봤는데 제 이제 지인분들께는 이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이제 새해 인사를 좀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띠가 또 소띠이기도 하고 해서 소를 뒤에다가 써서 이제 썼는데 반응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명절이나 아니면 새해 인사를 드릴 때는 이런 카드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가 배경을 픽사베이 쪽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한 건데 그래도 많은 여러분들의 좀 반응이 좋았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작년을 돌아보면 올해는 뭐 백신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 뭐 국민들의 이제 불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상당수 댓글로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올해는 정말 좀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나가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대학 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 수학을 건들려고 보니까 어떤 내용을 건드려야 되나 봤는데, 네,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요, 칼큘러스 볼륨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1장 2절 Basic Classes of Function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리니어 펑션과 슬로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야 하는데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듣기에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F, G, H 이 부분은 모두 선형함수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fx 지금 직선이죠. gx 직선이고요. 근데 f와 g의 차이점을 보면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냐면 f는 우선 인크리징 펑션이죠. 증가함수이고요. g는요. 디크리징입니다.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f와 g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증가와 감소가 어떻게 정의했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두 개의 정의역을 잡았을 때 물론 서로 다른 정의역이겠습니다. 뭐 크기가 물론 다르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을 대입했더니 그 함수값들도 따라가는 경우라면 인크리징 펑션이라고 했고요. 디크리징 펑션인 경우에는 반대라 되는 경우였습니다. gx1과 gx2를 비교했을 때는 gx1이 더 클 경우 디크리징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hx는 어떻게 될까요? h는 지금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했었냐면 모노톤이라고 했습니다. 뭐 증가도 아니고 이제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노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로 펑션은 100% 아니라는 거. 제로 펑션은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기울기라는 값을 알아야 합니다. 기울기. 그것을 우리는 슬로프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를 x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x1과 x2의 변화에 따라서 함수 값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어떻다고 할 수 있나요? 네, 파지티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파지티브하냐? 그러면 반대로 gx 같은 경우에는 x1과 x2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네거티브 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왜 이게 네거티브냐? hx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살펴봐야겠죠? x1과 x2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슬로프를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제로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슬로프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방향을 갖습니다. 파지티브이거나 네거티브거나 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제가 영어 원어민은 아니고 뭐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발음이 선잖아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값을 갖느냐를 우리가 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용을 아래 적어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펑션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입니다. 네, 1차 함수라서 fx는 ax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x를 variable이라고 썼는데 네, 변수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는 뭐냐면 a와 b는 상수, constant가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f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함수의 기호였으니까 펑션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고등학교에서도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역과 공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네, 대부분 다 실수로 봅니다. 특히 뭐 복소수가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복소수는 언급이 돼요. 그래서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f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real number 쪽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생략 아니고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정해지는 내용이 있다면 네, 정해지는 값에 따라서 정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러프에 대한 이야기들도 안 할 수가 없죠.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번역하는데요. 기울기는요, x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른 y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내용이 뭐냐면 the change 그리고 unit change. 그러니까 y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x를 먼저 잡았을 때에 대한 신경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x를 그러면 하나만 잡느냐? 아니에요. 두 개를 잡습니다. x를 두 개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에 위치하는 x의 값을 잡는 거고 그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 f라는 것에 따른 y의 값도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그 경우를 아래의 노테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2-x1분의 y2-y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calculation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이 경우를 우리는 이제
슬로프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는 이제 어떤 값에 적용이 되냐? a입니다. fx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b 부분을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y절편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y절편. 갑자기 한글말을 쓸게요. 자, 그러면 이 a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기울기니까 결국에는 a 값이 결국은 기울기를 의미하는 공식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델타 x, 델타 y라고 하는 이 기호를 조금 더 추가해 보자면 이 부분은 x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2-x1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거고 델타 y는 y2-y1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리니어 펑션의 어떤 개략적인 살펴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된 셈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또 나머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정리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포인트 슬로프 이퀘이션 그리고 슬로프 인터셉트 폼 그리고 스탠다드 폼 오브 어 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8장과 9장을 가지고 정리가 완료가 되면 인스타그램에도 탑재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 세 가지 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영상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